안녕하세요. 이난국입니다. 자, 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마야 이미지 크기가 어느 정도 가 적당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UV 스냅샷 옵션이 있습니다. 이 UV 스냅샷은 이 마야에서 UV 이미지를 이 포토샵으로 내보내거나 혹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미지화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이 PNG나 JPEG 중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압축률을 좀 높이고 싶다면 JPG를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의 질을 계속 좀 더 유지하고 싶다면 사이즈가 크더라도 PNG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이미지 사이즈가 어떤 건 1600에 1600,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게 큽니다. 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2048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2K 이미지로 진행하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4K 이미지도 4K의 텍스처 이미지가 여러 개 있으면 렌더링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작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048로 가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한다면 여기 이 UV의 타일링, UV 타일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1600까지 올리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을 보죠.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 UV가 있는데,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를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UV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UV에 이 이미지에 여기 UV 스냅샷이 있는데요. 비슷한 게 포토샵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UV 스냅샷을 해서, 네, 요런 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JPG로 해서, 네, 기본적인 프로젝트에, 자, 디폴트 프로젝트에 가보죠. 여기에 이 어셋에 뭐 저장을 하시거나 혹은 소스 이미지에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의 이미지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에 저장이 되는 거죠. 사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마야 프로젝트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예를 들면, 자, 제가 지금 이 마야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각각의 텍스처 이미지들은 각각의 필요한 어셋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셋에 갖고 와서 쓰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배경이 있고 배경에 뭐 나무들이 있다면 이 나무들 안에 이렇게 맵으로 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텍스처 맵을 만들기 위한 스냅샷은 또한, 네, 여기에 저장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로, 네, 이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제가 문서에서, 자, 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디폴트 프로젝트의 이미지에 저장된 스냅샷을 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플라이 눌러야죠. 자, 어플라이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가죠. 네, 만약에 UV가 이 멀티 타일링으로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U2V1, U1V2로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타일링에서, 네, 영역을 지정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UV 쉘이 이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한다면, 그러면 2048로 내보내셔도 좋고요. 1024로 내보내도 좋습니다. 사실 멀티 타일링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되긴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죠. 이번 강의에선. 자, 그래서 나가면 이제 그래서 어플라이해서 내보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 그 디폴트 이미지 방에 테스트 PNG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이제 그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필요하다면 페인트를 뭐 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페인트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이런 식의 이 심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페인트를 아무리 이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단색이거나 여기 심과 여기 심이 문제가 없다면 관계 없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세이브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대로 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저장이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제가 만약에 자, new material 해서 자, new material 가죠. new material 해서 아놀드 렌더를 쓰죠. AI 스탠다드 설페이스 해서 요 컬러에 파일 찍고 그 다음에 디폴트 설정에서 자 이미지에 이 친구를 불러오면 자 여기 지금 UV 타일링이 보이네요. UV는 UV 에디터에서 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런 심 영역입니다. 심 영역. 그래서 이 UV 스냅샷은 아주 사실 오래전에 사용이 됐고 이렇게 심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이 텍스처링에서 이런 UV 스냅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요 여기 이 지금 이 마야래 애프터 포토샵에도 3D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3D가 존재하기 때문에 3D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페인팅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페인팅 프로그램 예를 들면 머드박스라든지 그 말이라든지 혹은 서브스텐스 페인트라든지 그런 식의 이 텍스처 맵을 페인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을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이 경계를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UV 스냅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주 오래된 얘기죠. 특히나 이런 이 스냅샷을 진행을 할 때 이런 단순한 하나의 레이어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UV 에디터에서 이미지에서 이 UV 스냅샷을 사용하지 말고 PSD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시면 레이어가 발생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더 쉽죠.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create PSD 네트워크 해서 뭐 범프라든지 스페큘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거예요 하고 혹은 네, 칼라도 마찬가지고요. 칼라도 쓸 거예요. 이렇게 이미 지금 여기 칼라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시면 알파 채널이 존재하는 포토샵 이미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이 범프나 스페큘러 칼라로 레이어가 지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에서 3D 오브젝트를 페인트한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UV 스냅샷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경계해야 될 거 너무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고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계속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강의를 계속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